그리기의 필렛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필렛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코너를 알 처리할 때 쓰는 거죠. 반지름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도 내측각이냐 외측각이냐 모든 각도나 그걸 이제 지정할 수 있고, 트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체인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적용 방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리고 외측호 생성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반지름 입력은요, 이 코너에 반지름 값을 얼마 줄 것이냐 물어보는 건데요. 자, 반지름 값, 자, 그리기 필렛 반지름 제가 10R을 한번 적을게요. 자, 여기서 반지름 각도 S로 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하는 필렛이 들어가고요. 또 L로 했을 때는 역으로 먹히게 되고요. 또 F로 했을 때는 정파이가 나오게 되죠. 트림 실행을 안 했을 경우는 이렇게 트림이 안 된 이런 필렛 그 코너에 R값만 나오게 되죠. 자, 기본은 보통 그러니까 내측 각도를 쓰게 되거든요. 180보다 작은 각도, 이건 180보다 큰 각도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사각형에서 그 필렛에서는 보통 기본값은 S자로 세고, 트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이제 조건을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체인이라는 건요, 이거를 체인을 걸어서 한 번에 필렛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체인 기능이고요. 만약에 제가 체인을 한번 먹였는데 지금 10R로 먹였다, 이거 5R이었는데 그러면 반지름 5로 바꿔서 체인을 다시 넣으면 현재 필렛 될 곳 흰색으로 화면 표시, 자 여기 아까 필렛 했던 부분들이 화면 표시 됐죠. 이분이 다시 필렛 하겠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필렛 값이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아니요 그러면 생성이 안 되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체인, 자, 예 그러면은 바뀌었고, 아니요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다. 필렛이 먹히지가 않았죠. 이게 필렛 체인 기능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9.1 서비스 팩 2 버전부터 SP2부터 나온 기능인데, 웨치코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웨치코라는 건요, 이렇게 언더컷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기능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SP2 버전부터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의미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쓰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필렛의 웨치 코어 기능이었습니다. 체인으로도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플라인에는 수동, 자동, 커브 브랜드가 있는데요. 수동에는 말 그대로 어떤 임의의 점이나 도형에 대한 점을 클릭해서 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자동은 점들이 있을 때 쓰이는데요. 많은 점이 있는데 연속되거나 규칙성을 가질 때만 쓸 수 있고요. 규칙성을 잃어버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플라인 자동, 첫 번째, 두 번째 끝점 해서 만드는 건데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마지막 도형.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따라가 줬는데,
점을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경우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플라인 자동 하나 둘 안 찍어졌네요. 자동 하나 둘 그리고 끝이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돌아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따라가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동으로 찍어야 됩니다. 수동 점 이렇게야. 이게 스플라인 자동과 수동입니다. 커브라는 거는 어떤 연결된 도형을 하나로 조인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스플라인이 돼 버리는데 캐드에서는 그 폭탄 기능으로 해서 깨잖아요. 근데 마스터캠에서는 이걸 깨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뭉쳐버리면 실행 취소할 수 있는데 한 번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그냥 그 도형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큰 작업하는 데는 사용은 거의 안 했습니다. 자, 그리기 스플라인 브랜드 기능은 어떨 때 쓰냐면요, 어떤 직선이나 어떤 원호가 약간의 그 차이를 두고 벗어나 있는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좀 연결하고 싶다 했을 때 쓰는 기능인데요. 브랜드 임의의 점 한 점을 잡고 원호에서도 임의의 점 한 점을 잡아서 두 점의 벡터 좌표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거의 벡터 값과 이거의 벡터 값을 1대1로 맞췄을 때 생성되는 도형 형상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정을 한다면 형상이 좀씩 변하게 되죠. 지금은 현재 1대1 값이고요. 만약에 2대 0.5 값이다. 그러면은 큰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자, 3대 0.1이다. 얘의 힘이 0.1이고 얘가 3이다. 그럴 때 형상이 점점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도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브랜드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성되는 도형은 스플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커브 1이 잘못됐다. 그러면 커브 1을 다시 선택해 줄 수 있고요. 커브 2가 잘못되다. 커브 2를 다시 선택해 줄 수 있고요. 크기를 다시 선택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트림 실행하겠냐 아니냐, 1만 자른다 2만 자른다 모두 자른다. 그래서 모두 자른다로 자른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이게 스플라인 브랜드 기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스플라인에 대한 그 가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공을 넣었을 때 점 데이터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게 유의하실 점입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커브는 3D 쪽이랑 관련돼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은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기능인데요. 한 점으로 그릴 수 있고 두 점으로 그릴 수 있고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 점으로 그릴 때는 넓이와 높이를 주어주고요. 뭐 100에 70 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점에서 요 밑에 사각형이 뭐냐면요, 제가 클릭하는 위치를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클릭했을 경우, 자 보세요,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사각형의 그 커서가 여기에 달려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가운데 점을 찍었다 그러면 커서가 지금 현재 가운데가 있죠. 여기에 있었죠.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서리로 붙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붙일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이쪽으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한 점입니다. 사각형의 한 점. 두 점은 뭐냐면요, 두 점으로서 사각형을 그리는 거거든요. 조건 설정,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곡면까지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중심점 그리는 기능이 있고요, 모서리를 필렛해서 나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내가 필렛 10알짜리 사각형을 그리겠다, 한 점으로 센터 잡고 한 점, 제가 여기를 좀 작게 잡아놨었네요. 했을 때 클릭하면 바로 필렛이 된 그 사각형이 그려지고요, 거기에 점까지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조건 설정에서 중심점 그리기랑 그 필렛 적용, 이걸 활성화 시켰을 때 생기는 겁니다. 안 하셨을 때는 그냥 네모만 나오겠죠. 이게 필렛 그 사각형 기능이고요. 여기 도면 작성에서는 치수 기입이나 아니면은 그 각도나 치수 노트를 이제 기입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도면 작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천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메뉴에 못따기는 거리 1, 거리 2, 거리 각도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거리 1은 뭐냐면 챔퍼를 줄 때 말하는 건데, 한 거리, 만약에 거리 1에 6이다 그러면 이쪽 폭도 1, 이쪽 폭도 6, 이쪽 폭도 6이라는 소리고요. 트림 적용, 이걸 꺼버리면 챔퍼를 만들어도 여기가 트림 되지 않고요, 못따기 트림 적용을 켰을 때는 트림이 되게 됩니다. 못따기. 그리고 거리 2는 뭐냐면요, 한쪽과 한쪽을 따로따로 D1과 D2를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5에 10에 5다, 여기 제가 첫 번째 선택한 곳과 두 번째 선택한 곳, 그 곳을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거리가 10, 두 번째 거리가 5.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가 여기를 먼저 이 라인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이 거리가 10, 이 거리가 5가 되는 겁니다. 자, 거리 각도, 이거는 거리와 제가 첫 번째 선택한 그 선의 거리와 거기서 옆으로 들어가는 경사 각도를 말해줍니다. 30도 했다, 6에 30도, 이 라인을 선택하고 두 번째를 여기 선택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라인의 거리는, 여기서 이 점까지의 X축 거리는 6이 되고요, 여기서 이 라인의 각도는 30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못따기입니다. 그리기. 다음 메뉴 못따기. 문자, 여기서는 이제 가공에 쓰일 수 있는 물자, 아까 그 도면 작성에서도 문자를 노트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트는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치수선이나 도면 기호로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 선이나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호나 직선이나 스플라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공해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기 다음 메뉴 문자에 있는 여기서 쓴 글씨는 바로 가공해 쓸 수 있습니다. 자, 몽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거는 체인을 걸면 걸어지고요, 포켓 칠 수 있고 윤곽도 돌릴 수 있는 라인이 됩니다. 어떤 라인들은 그 단선체가 지원이 되는 라인이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단선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단선체로 만들어 오거나 대놓고 그리거든요. 그리기 다음 메뉴 문자 트루 타입 해서 한글 같은 경우는
몽. 자, 오케이. 딱 쓰면 두 글자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대놓고 그리기도 하거든요. 뭐 간략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글씨체를 따라가야 된다면은 포켓을 치기도 하고요. 음, 가공하는 방법은 선택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리기, 다음 메뉴 문자까지 했고요. 패턴은 특별히 저도 작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타원, 타원은 말 그대로 타원 그리는 겁니다. X축 반경, Y축 반경, 시작각도, 끝각도. 시작각도라는 거는 처음 기준이 센터를 기준으로 X축 방향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가 되는 겁니다. 자, 회전 90도 돌린다면 이 회전 각도는 뭐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요. 타원, 자, 이거와 타원,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100이고 이거는 같은 도형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시작점이 여기고 90도를 돌린 겁니다. 그리고 직선 두 점선. 자, 얘의 엔드 포인트는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도형을 90도 돌린 거기 때문에 얘의 기본 도형은 여기입니다.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이거와 이건 같은 도형이 아니죠. 잘라준다면 같은 도형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같은 도형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형이 아닙니다. 그리기 다음은요. 타원. 그 차이가 회전 각도에 대해서 제가 90도를 주느냐 90도를 주고 이 값을 바꿔주느냐 안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각형. 다각형이라는 거는 그 각이 많은 도형을 말하는데요. 회전 방향이 내접이냐 외접이냐 그걸 지시해 줄 수 있고요. 뭐 맥각형이든 상관없죠. 변의 수만 입력해 준다면 내접이냐 외접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게 되죠. 이게 다각형 기능입니다. 입체 사각형이라는 거는 그 3D에서는 3차원으로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입체 사각형 2차원에서는 자, 모든 요소 껴버리고 이렇게 형태들을 다룰 때 입체 사각형을 쓰면 편하죠. 아웃라인 잡거나 재료 사이즈를 구할 때 쓰긴 편한데요. 이게 3차원인 경우는 Z값까지 찍어지게 됩니다. 입체 사각형, 자, 키고 체인 얘에 대한 입체 사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요만한 사각형이 제품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입체 사각형입니다. 추가에 뭐 기어나 뭐 이런 쪽은 제가 사용을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D 그리기 메뉴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수정이나 편집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